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시청하고 계시는 전국의 고3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고3이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과학탐구 영역에서 지구학을 가리키는 노바지구학의 엄영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지구학 앞에 노바란 말이 붙어 있죠. 노바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말로 하면 신성인데요. 신성, 새로운 별이라는 뜻인데, 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일생 동안 쓰다가요. 말이 꼬이네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마지막 한순간에 갑자기 확 방출하면서 갑자기 별이 확 밝아지면서 자기 에너지를 확 폭발시키는, 그래서 없던 별이 새롭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신성, 새로운 별 노바라고 하는 건데, 저도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을 그런 새로운 노바, 새로운 별과 같이 확실하게 폭발시켜 드리겠다는 의미로 제 지구학의 노바 지구학인데, 여러분들 이제 작년에 벌써 이제 수능을 봤던 학생들이 수능 본 지도 벌써 2달이 지났고요. 그리고 우리 고3 수험생들 겨울방학 때 정말 이 겨울방학 때 나는 정말 알차게 계획을 세워서 정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1년 동안 우리 수험생활 하는 기초를 정말 잘 닦아 놓을 거야 라고 12월 달부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을 했을 텐데, 다들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표대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믿는데, 자, 오늘 이 시기쯤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제 과학탐구라고 하는 과목은 물리화학, 생물지구학 4가지 과목에 1, 2 총 8개 과목이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2과목을 선택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각자가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학습법에 대해서 궁금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그리고 겨울방학뿐만 아니라 앞으로 쭉 수험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과목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저는 지구학쌤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구학을 선택을 하면은 어떤 게 좋은지, 그리고 지구학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구학을 공부를 하면은 정말 좋은 점수를 또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지, 지구학 학습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노바지구학 엄영대 선생님과,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물리 선생님인 물리의 정원주 선생님과 함께 앞으로 50분 동안 겨울방학 물리 지구학 학습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015 대입 성공 특강 지구학 겨울방학 학습 전략.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구과학 학습 전략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탐구는 이제 선택 체제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을 할 건지 간단하게 기본적인 일반적인 거 2개 얘기하고, 지구학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유리한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구학을 선택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지구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기에 앞서 선택을 할 때는요, 가장 기본적인 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점수가 가장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재밌게 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그래요. 선생님, 그럼 재밌게 할 수 있는 과목이 뭘까요? 그건 사실은 저는 지구학쌤이니까 지구를 가장 재밌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이건 학생들마다 다 편차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를 되짚어 봐야 돼요. 학생들 중에 가끔씩 저한테, 선생님, 지구학은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저한테 상담하러 와요. 선생님 무슨 과목 선생님이에요? 지구학쌤인데. 아니, 지구학쌤한테 선생님 지구학이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물어보면 지구학쌤이 좀 난감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무슨 선택 과목이, 사실 제가 그런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택 과목이 무슨 여러분들 애인입니까?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예요? 여러분 선택 과목이 여러분들랑 안 맞는 게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그 과목의 점수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선택 과목이 나랑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요, 그 과목이 여러분들과 안 맞는 게 아니라 점수가 안 나와서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점수가 안 나올 정도밖에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하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그리고 일단 선택 과목을 선택을 했으면은요, 가장 중요한 게 중간에 바꾸지 말고 꾸준하게 가세요. 수능 때까지. 한 6월 정도 돼서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선택 과목을 바꾸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수험생활에서 가장 실패하는 지름길이 선택 과목을 중간에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2월 달에 바꾸면은 수능이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남는데, 지금부터 선택을 해서 1년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6월 달에 바꿔서 5개월 만에 공부하는 학생들과 점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선택해서 1년 동안 공부하는 학생들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선택한 과목들을 중간에 바꾸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지구학을 선택했을 경우에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수능은 전략이에요. 전략.
당연하지. 어떤 전략이냐면은 우리 수능 체제가 언어, 수리, 외국어 이 세 과목이 필수 과목이고 과탐은 선택 과목이죠. 뭐 개인적으로 뭐 지구학생 입장으로서는 지구학도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되는 과목이니까 필수가 됐으면 좋겠던데 어쨌든 선택 과목이잖아.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 배분을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 1년 동안에. 언수에 들어가는 시간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에 들어가는 시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선택 과목에는요. 가장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가장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과목을 선택을 해야 돼. 왜냐면은 탐구에 선택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이 남는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 수 있어? 언수에 투자를 하니까 언수의 점수도 올라가고 그리고 탐구는 이미 좋은 점수가 나왔으니까 탐구도 여러분들 이미 1등급이 나오고 이런 밸런스를 여러분들 되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다? 지구학입니다. 지구학 분량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지구학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분량이 많지 않으면서 일단 18문제, 20문제 중에 18문제까지 맞출 수 있는 그 성적까지 올라가는데 짧은 시간에 올라갈 수 있어. 물론 상위권을 구분할 수 있는 변별력이 있는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지구학을 여러분들 원하는 점수 올려놓고 남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를 해? 언수에 투자를 하면은 동반해서 점수가 상승하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TV? 기적의 TV. 여러분들 기적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항상 이제 선택을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가 나왔어. 그 점수, 안정적인 점수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과목을 선택을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근데 여기에 또 가장 맞는 과목이 지구학이야. 흔히들 지구학을 보통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선생님 지구학은 암기 과목이에요. 지구학은 너무 암기량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 근데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 제대로 공부를 안 해본 학생들이야. 지구학만큼 이해를 필요로 하는 과목도 없습니다. 과목들이 아니죠. 이해를 필요로 하는 과목이 없어요. 지구학은요, 사실 암기하자고 하면은 끝도 없습니다. 우리 지구학이 뭐야?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데, 그 모든 현상을 다 암기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근데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만 이해하면은, 이 현상을 나타내는 그림과 그래프 자료만 해석을 하면은 점수가 안정적으로 꾸준히 나오고 공부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공부량 많지 않고 안정적으로 꾸준히 점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짧은 시간 안에 다른 과목과 밸런스도 맞출 수 있는 선택 과목. 지구학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고 나서 지구학은요. 자, 모든 과탐 선택 과목 중에서 그림이라든가 그래프라든가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만 갖추면은 점수가 가장 쉽게 나오는 과목이 지구학이야. 쌤이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자, 과탐 과목 우리 20문제가 나오죠. 20문제 중에 그림이 몇 개가 나오느냐? 20개가 나옵니다. 지구학은요 반드시 문제가 20문제인데 그림이 몇 개가 나온다고? 20개가 나와요. 그럼 한 문제당 그림이 반드시 하나씩 들어가 있고 개중에 이제 여러분들 상위권 변별력을 구분을 해야 되니까 약간 그림 자체만 가지고 해석하기보다는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한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3분의 2 정도는요, 선생님 생각에 그림과 그래프 자료만 해석을 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풀려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항상 얘기할 때 18+2라고 얘기하는데 지구학 20문제 중에서 18문제까지는요, 지구학을 선택하는 순간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만 잘 정리하는 그 순간 18문제를 맞추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점수가 몇 점일까? 18문제면? 44점 시작을 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구학 1 1등급 컷이 44점이었는데 아마 올해 수능은 그거보다 조금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44점이면 최소 2등급은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상위권 변별력을 구분하기 위한 한 문제 정도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은 1등급은 쉽게 나오는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는 1등급에서 시작하는 거야. 거기서 이제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몇 점? 만점이 나오는 거고. 물론 선생님의 목표는 여러분들을 모두 만점 만들어드리고 여러분들 지구학 선택을 했을 때 모든 학생들이 만점 나오면 등급이 어떻게 될까요? 어찌됐든 그건 우리가 만점을 맞고 나서 고민을 합시다. 그런 과목이 이제 지구학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지구학을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이 지구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할지, 지구학 학습 전략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학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 수리 외국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른 탐구 과목들도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 모든 과목들은요.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래서 수능에서 원하는 성적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되게 이제 3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가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개념 정리 그리고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능에 필수적으로 나오는 개념들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시험은 결국은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잖아.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험이죠.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을 문제에다 적용할 수 있는 문제 적용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 전에 이제 정말 내가 빠진 개념이 없는지 꼼꼼하게 마지막 최종적으로 자, 영어 한번 써보자. 파이널 여러분들은 이제 개념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보통 이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쌤 같은 경우에도 1년 동안의 커리큘럼이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뭐 주제별 특강 같은 것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러는데 공부를 할 때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3단계에 맞춰서 공부를 진행을 하고 학습 전략도 세워야 돼요. 그중에 사실은 우리 겨울방학 시즌은 바로 이 시즌이죠. 뭘 정리하는 단계야?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단계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기본 개념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최대한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을 여러분들 잘 이용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기본 개념 강의를 좀 많이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력. 뭐 여러분들 뭐 시중에 있는 뭐 인터넷 강의나 그런 걸 돈 주고 꼭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분들 요새 이제 연기가 되니까 EBS 강의도 많이 듣고 그럴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혼자 공부하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복습할 때는 또 그 전에 알았던 개념을 또 반복해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몰랐던 건 니들이 모르는 거니까 아예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빠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복습을 할 때는 내가 아는 것들만 공부하니까 다 내용을 아는 거거든. 나는 되게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정작 시험 보면 점수가 잘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전문가라고 하는 거 있죠. 전문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여러분들이 100시간을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전문가들은요, 저희들은 수능이 어디에서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알고 있고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러니까 그거를 20시간에서 30시간 정도로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빈틈이 없이 여러분들의 개념을 채워줄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을 잘 이용하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쌤이 강의를 하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정말 저한테 질문을 정말 많이 하러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솔직히 저도 피곤하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질문하고 그러면은 좀 귀찮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절대 귀찮지 않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러 오는 학생들 보면 너무 고맙고요. 너무 예뻐요. 자기들이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와서 선생님들 귀찮게 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 기본 개념 강의하고 그리고 최대한 선생님들을 활용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볼까요? 기본 개념이 수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4학년도 수능 18번 문제인데 한번 문제 보세요. 그림은 별 A하고 B를 성도에 나타낸 것인데 이해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죠. 근데 이런 문제가요. 되게 선생님 생각에는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정답률이 23%밖에 안 됐어요. 4명의 학생들 중에서 1명 정도 학생밖에 못 맞췄다는 얘기지. 여기에 들어가는 개념들을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문제 자체를 다 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 문제에 들어가 있는 개념을 보면은 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좌표 개념이야. 적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 여러분들 보통 책에 보면은 적경은 그냥 뭐 충분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로 잰 각. 적이는 청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별까지 잰 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뭐 용어들 정리하는 건 기본이야. 근데 용어들만 알아서는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 용어들이 실제로 내가 문제 풀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개념들의 적용 방법을 알아야지. 근데 보통 대부분 공부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인 용어 정리하고 개념을 문제에 활용하는 방법들을 스스로 잘 깨닫지 못한단 말이야. 깨닫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선생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세요. 적경 한번 얘기해 볼까? 적경은 별의 남중시간의 차이야. 그래서 태양과의 적경의 차이를 이용하면은 그 별이 언제 남중에서 언제 뜨거지는지 알 수가 있고요. 적유라고 하는 건 별의 남중 고도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하늘의 지평선 위에 떠 있는 시간이 얼마만큼 길고 짧은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개념이야.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적경, 적위 개념 이외에 얘네들이 문제풀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정리를 할 수 있어야지 이런 문제들은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주국성의 개념이나 출몰성의 개념, 춘, 하, 추, 동점에서 각각 태양과의 적경 차이에 따라서 남중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고 뜨거워지는 시간이 달라지고 어느 시간에 내가 얘를 관측할 수 있는지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개념에서 시작해서 개념으로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혼자서 개념 정리하는 것보다 좀 많이 주변의 전문가들 이용을 하는 그런 공부를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게 가장 현명하고 효율적인 공부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본 개념이 정리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풀이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기출문제에 들어있는 개념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선생님 방금 기출문제를 풀라고 했습니까? 기출문제의 개념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했습니까? 기출문제의 개념을 최대한 활용을 하세요. 기출문제의 개념을. 무슨 얘기냐면은, 문제풀이라면 모든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이제 기출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거는 문제를 풀라고 하는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수능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기관이 딱 정해져 있어. 어디? 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해마다 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개념들이 선생님 보기엔 딱 정해져 있어요. 지구학 같은 경우에는 자 선생님이 크게 80개에서 90개 정도의 개념을 잡는단 말이야. 이 개념 안에서 문제들이 계속 변형해서 사실은 반복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이 문제는 출제가 됐으니까 올해는 또 안 나올 거야. 왜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그 문제하고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들어있는 개념이 변형돼서 출제가 될 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푼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기출문제 자체를 푸는 것보다 기출문제 속에 들어있는 개념을 계속 반복해서 복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미 있게 꼭 풀어봐야 될 기출문제들이 어떤 문제냐면은 물론 이제 수능은 평가원에서 나오지만 3월 달에 보는 교육청, 5월 교육청, 6월 평가원, 7월 교육청, 그다음에 9월 평가원, 10월 교육청, 그리고 작년에 수능 문제까지 사실 의미 있는 기출문제가 항상 1년에 7세트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140문제죠. 그럼 그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면서 개념을 복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의외로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교재가 이제 교과서인데요. 교과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참고를 안 해요. 근데 교과서에 들어있는 탐구 자료라든가 아니면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그래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능에서 의외로 상위권의 변별력을 구분하기 위한 문제로 되게 출제가 잘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최소한 교과서 안에 들어있는 탐구 자료하고 그래프하고 그림들은 반드시 연습하는 훈련을 하세요. 아니면 그런 것들을 잘 모아놓은 교재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 강의를 진행을 할 때는 선생님이 직접 쓴 선생님 교재로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선생님이 교재를 만들 때 가장 참고를 많이 하는 게 교과서고 교과서에 탐구 자료를 가장 많이 넣어놨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를 활용하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탐구 자료나 그래프, 그림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위권 문제는 이런 것들 응용해서 정말 많이 나와요. 요거 좀 여러분들 꼭 주의하세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러분들 오답노트의 중요성은 뭐 여러 번 얘기해도 뭐 중요하지 않은데 되게 중요하죠. 오답노트는. 근데 오답노트는요. 단순히 틀린 문제를 그냥 정리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방법은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맞췄던 문제들, 알고 있는 개념은 수능에 나왔을 때 당연히 맞춰야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 틀리는 문제들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해가지고 다음에 똑같은 개념을 그 틀린 문제 속에 들어있는 개념과 똑같은 개념을 가지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안 틀리도록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 여러분들 수능에서는 반드시 성공을 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단순히 문제 틀렸다. 그냥 틀린 거 그냥 문제 올려놓고 붙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문제 정리를 딱 해두시고요. 그 문제에 들어있는 개념 정리, 기본적인 개념 정리하시고 내가 왜 이 개념을 틀렸느냐 이와 관련된 5개념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 문제별로 개념 하나씩 묶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나중 수능 전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러분들만의 서브노트가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요. 기왕에 틀릴 거면 여러분들 수능 보기 전에 틀려보라고 얘기해요. 수능 보기 전에 많이 틀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능 당일날에는 틀리지 않을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겨울방학 지구학 학습 전략 및 지구학을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좋은지 간단히 지구학 선택 가이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말씀드려봤는데,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금까지 지구학 선택 가이드와 학습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 간단히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구학을 선택을 했을 때 이제 과탐 과목에 대한 일반적인 선택 및 지구학 선택 가이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 이제 지구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선생님 생각에는요,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일종의 이제 그물을 쌓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하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개념, 5개념들이 여러분들 틀린 문제들이 숭숭숭숭 빠져나갈 구멍들이 매우 클 거야.
알겠어요? 근데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물을 촘촘히 쌓는 겁니다. 촘촘히 쌓으면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개념들, 틀린 문제를 빠져나갈 구멍이 거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수능 전날까지는, 그리고 수능 당일날에 이 구멍이 전혀 빈틈이 없도록 빽빽하게 이제 그물을 짜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여러분들 이제 최대한,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문제풀이에 욕심을 가진 학생들이 있는데, 지각1은요, 아까 선생님이 기출문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다 보면 선생님께 그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기출문제를 너무 반복해서 풀다 보니까, 그냥 기출문제만 보면 그냥 답이 나와요. 이러면은 뭐 별로 효율적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학생들 보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또 지각의 장점이 나오는데, 보자마자 답이 나온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보자마자 답이 나올 수는 없죠. 어쨌든 풀어야 되니까. 근데 지각은 지관에서 일하는 현상을 이해하고 알고만 있으면은 보자마자 바로 답이 나오는 과목이야. 정말로요. 그리고 그 학생의 기출문제를 보자마자 정답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속에 들어있는 개념은 보자마자 답이 나올 정도로 개념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사실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제가 되게 칭찬을 하죠. 칭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겨울방학이 끝나면은요, 이제 3월부터 6월까지는 일단 6월 평가원을 대비하기 위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출문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연계가 되니까 EBS의 수능 특강 교재에 관련된 문제들을 쭉 한번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6월 평가원이 끝나면은 9월 평가원까지 3개월을 잡아가지고 이 시기에 다시 한번 개념을 복습하고 여러분들 3월, 6월까지 6월 평가원을 위해서 준비를 하면은 이때 여러분들이 모자란 점이 눈에 보여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어야 돼. 그럼 6월, 9월부터 다시 한번 개념을 복습을 하면서 모자랐던 개념들을 채우시고 9월 평가원 이후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로 이제 실전과 똑같이 수능은 20문제라고 하는 한 세트의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러면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실전과 똑같은 모의고사를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는 그런 연습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지구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구학 선택 가이드하고 그리고 이제 기타 꼭 겨울방학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수능 때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학습 전략을 좀 여러분들한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 생각에는요, 항상,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문구를 딱 자기가 공부하는 책에 써놓고 공부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 학생을 보면서 이 학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어차피 11월 13일이죠, 이제. 여기까지 한정된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한정된 점수를 얻어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의 부족한 점을 계속 메꾸는 그런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어제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고, 오늘의 나가 내일의 나하고는 또 달라야 되겠죠.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게 공부야. 부족한 부분을 모르고 수능 때까지 가는 학생들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능에 성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전략은요, 현재 나의 부족한 점이 어떤 부분인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공부고, 그리고 이게 문제풀이고, 이게 오답 노트고, 이게 복습이야. 이게 반복학습이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만 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거의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우는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럼 나머지 반을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수능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구학 선택 가이드와 지구학 겨울방학 학습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한번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을 때 올해 2014년이라고 하는 1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슴 뿌듯하고요.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서 기억이 남을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겨울방학 지구학 학습 전략을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렸고, 잠시 후에 이 물리 정원재 선생님하고 정말 좋은 강의 듣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을 폭발시키는 노바지구학의 엄영재 선생님이었습니다. 전국의 고3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이제 2015학년도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좀 더 발빠르게 2015학년도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토요 미니 특강 준비했습니다. 유명 스타 강사를 가까이에서 만나서 생생한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인데요. 1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토요 미니 특강. 이투스 청솔 교육평가연구소 교육평가 이사이신 오종훈 선생님께서 2015학년도 대입 전략 분석과 학습 지원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참석을 원하는 분들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특강은 무료로 진행되고요. 선착순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얼른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신청해주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탐여가 물리의 정원입니다. 해마다 요맘때쯤이면 그 많은 학생들의 그 생각이 지금 겨울방학 맞이해서 3학년 올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공부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과목을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왜 수능이라는 것 자체를 표현할 때 많은 선생님들이 마라톤의 비유를 많이 하시거든. 그러니까 이 마라톤이라는 게 어떤 코스를 내가 어떤 시간 안에 가야 되는지 이 과정, 그걸 따져주는 거 보통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선생님이 볼 땐 마라톤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그 수능의 생각은 여러분 정해진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얼마나 효율적인 공부를 했을까가 여러분한테 필요한 내용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과탐에 2과목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 선택 과목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의 고민이 가장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25분 동안 선생님하고 어제 아마 화학 그리고 생물 하셨고 요 앞 시간에 우리 잘생긴 엄영대 선생님의 지구과학 그 말씀까지 다 들었으니까 요 마지막으로 물리물에 대한 내용까지 들으시면서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 때 훌륭히 선택할 수 있고 또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 것인지 확실히 마음을 정하시고 그대로 올 1년을 쭉 밀고 가셔서 꼭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죠. 2015년 대입 성공을 위한 특강 겨울방학 물리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겨울방학 때 여러분이 과탐영역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과연 물리에 대해서 어떤 점을 염두에 둬야 될지 내가 선택할 때 맞을까 이런 것들 고민하기에 앞서가지고 그 탐구 영역의 선택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 시간에 엄영대 선생님께서 그 강연하실 때 선생님 그 주조정실에서 이렇게 쭉 쳐다보고 있었는데 차 싶었어. 왜냐면 선생님이 해야 될 많은 부분의 그 말씀을 엄영대 선생님이 먼저 하셔서 내가 먼저 했으면 조금 더 편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대부분 탐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모든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들일 거예요. 그 탐구 영역은 분명히 물화생지 1, 2에서 8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거니까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너무 많은 학생들은 막연하게 선택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화학이나 생물을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시고요. 물리, 지구과학은 조금 힘들다 생각을 하시는데, 또 많은 학생들 또 그런 특성들, 어떤 친구가 얘기하는데 어떤 과목이 좋다더라, 어떤 과목이 점수가 잘 나온다더라, 어떤 선생님이 뭐 잘 가르치신다더라,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선생님이 볼 때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 어떤 과목이 좋다, 이거는 그 학생이 자기한테 말해준 그 학생, 그 친구가 그 과목과 성향이 맞았기 때문에 그 과목을 좋다고 평가하는 거고, 그래서 그 과목의 성적이 잘 나오는 거지 어떤 특정 과목이 여러분한테 좋고 나쁜 이런 유불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본인한테 자문하셔야 되는 게 맞는 방법일 것 같아요. 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화학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떤 생물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이런 성향들을 본인 냉철히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그 선택은 신중하게 하시되 하나의 선택을 가졌다면 그걸 꾸준히 밀어붙일 수 있는 그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여러분이 수능 때 활짝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탐구 방법 그 선택에 있어서 물리의 방해적인 요소를 먼저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화학과 생물은 정말 그냥 편안하게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편안하게 선택을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물리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물리의 편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물리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물리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하고 있대. 또 과거 애들이 물리를 많이 한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과거나 외고에 가서 특강을 해줄 때가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의 꿈은 의사 한의사예요. 뭐 우리나라에 그렇게 의사 한의사가 많아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꿈은 의사 한의사가 꿈이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대부분 자기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선택하는 과목이 화학생물이지 물리 지학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화학이나 생물엔 최상의 이과의 집단들이 몰려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물리하는 친구들은 어중간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물리를 하는 친구들 이렇게 쳐다보면 쟤 나랑 비슷한데? 저 정도면 나랑 만만한데? 아마 대부분이 그런 친구들일 거예요. 물론 그 친구가 생각할 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테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너무 물리에 대한 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회적인 편견이 너무 강한 거 아닌가. 근데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물리를 선택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물리 부분에 있어서 많은 편견 중 하나가 선택자 수가 적기 때문에 불리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진짜로 물리 선택자가 작긴 작아요. 근데 그 선택자가 작기 때문에 불리하다? 과연 이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과목이어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의 원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는다면 뭐 선택자 수가 많던 적던 어차피 그 안에서 등급은 결정돼 지어지는 거니까 몇 명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본인의 점수가 어디 위치하는지 자신이 잘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리가 정말 선택자 수가 적어서 불리하다면 물리의 평균 점수라든가 아니면 표준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매번 모의고사를 보던 평가 모의고사를 보던 아니면 수능을 봤을 때조차도 실질적으로 평균대 또는 표준 점수로 환산시켰을 때 물리의 평균과 표준 점수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다른 과목과 같은 과목인데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냥 선택자 수가 적으니까 막연히 나는 물리했을 때 분리를 당할 것이다 하는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편견은 분명히 없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원활하게,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대로 내 취향에 맞는 그냥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는 물리 1 부분하고 물리 2 부분하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물리 1과 물리 2는 두 과목이니까, 두 과목 다 공부하기는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교과 과정을 이렇게 쳐다보면 물리 원칙하고 물리 투책의 앞부분을 계속 넘기다 보면 이게 원칙인지 투책인지 헷갈릴 정도로 거의 비슷해요. 실질적으로 물리 1과 물리 2는 내용의 85%가량이 똑같이 겹칩니다. 앞에 역학, 물리 1에 있는 역학 부분, 물리 2에 고스란히 나오고요.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리 1에 전자기 부분 들어가 있는 거, 물리 2에 고스란히 사용되고요.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가고. 그 뒷부분에 파동 부분 나오는 거, 물리 2에 고스란히 파동이 세요. 다만 물리 1에 사용되는 그 파동의 성질들은 소리 부분에 입각한 파동을 조금 더 자세히 잡아주시고 물리 2는 빛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더 잡아주시오. 주화점의 관점이 조금 다르긴 한데 파동의 성질, 반사, 굴절, 회절, 간섭, 평광 요 5가지가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소리의 반사나 빛의 반사나 성질이 다를 수는 없죠. 소리의 간섭이나 빛의 간섭 현상이 달라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1에서 배운 내용이 2에 고스란히 쓰이는 거라서 물리 1과 2를 공부했을 때는 훨씬 여러분이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죠. 물리 1 공부하고 물리 2를 공부하면서 물리 1에 복습하는 효과가 생기고 물리 2를 공부하면서 물리 1을 공부하는 다시 공부하는 이런 복습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고 물론 물리 2의 제일 뒷부분에 양자역학이라는 거 내용이 조금 나와요. 그 조금의 내용 때문에 1과 2가 나눠져 있긴 한데 그러니까 물리 1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은 한 과목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두 과목을 나는 다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의 효과로서 보통 우리 일상용어로 일타쌍피 이런 표현 경박하게 쓰긴 하지만은 그럴 수 있는 과목이 물리의 과목 아닌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편견들을 깰 수만 있다면 물리를 선택하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이 먼저 말씀드린 거였고, 만약 여러분이 그 물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 그렇게 편견을 없애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과목일까 할 때 과연 내가 물리가 맞는지 이런 걱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를 선택하는 그 선택자들은 어떤 친구들이 해야 되는지 잠깐 표현을 해주면
그 첫 번째는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뭐 엄마를 닮았는지 아빠를 닮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게으르고 외우는 거 싫어한다. 이런 친구라면 분명히 물리적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물리라는 과목이 뭐 생물처럼 외워야 될 게 많은 것도 아니고 화학처럼 뭐 복잡한 구조를 막 이해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 내용 가지고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써보면 그 안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과목이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여러분이 물리를 선택할 수 있는데 게으르다면 물리적 성향을 이미 과탐 중에선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을 잘 판단해 보실 때, 나는 게을러. 외우는 거 싫어. 보통 생물을 표현할 땐 암기도 필요하고 이해도 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표현하는데 물리는 이해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충분히 생물보다 반의 시간을 들여서 물리를 잘 해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본인을 잘 생각해 볼 때 나는 공부적인 머리는 없는데 잔머리는 굉장히 뛰어난 편이다. 물리 맞습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잔머리라고 우리 그냥 비하하는 식으로 표현하는데 물리가 요즘은 다 계정물리라는 건 실생활 물리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생활 주변에서 우리 벌어지는 현상들을 물리에 연결만 시킬 수 있으면 여러분이 물리 공부하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잘 까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번뜩이면서 지나가다 저런 거 이런 것들을 눈에 잘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잔머리적인 요소가 있다면 물리는 여러분이 훨씬 쉽게 빠르게 정복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따진다면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는 평소에는 공부 잘 안 하는데 시험 때 잠깐 벼락치기 했는데 의외로 성적이 잘 나오는 경우. 그런 친구들 있죠. 난 공부 잘 안 해. 평소에 공부 안 해. 잘 놀아. 그런데 시험 때 정말 미친 듯이 잠깐 벼락치기 해. 근데 그 벼락치기 한 것 치고 성적이 의외로 잘 나와. 이랬을 때 그 친구는 분명히 물리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물리가 이런 것들 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필요한 내용 이거 할 때 딱 잡고 요거 할 때 딱 잡고 요거 할 때 딱 잡고 필요한 것들 딱딱딱 잡을 수 있는 그 집중력만 있으면 물리는 훨씬 편하게 정복할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집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벼락치기가 가능한 친구들 같으면은 물리는 여러분한테 너무너무 훌륭한 과목으로 다가설 수 있죠. 뭐 보통 이것들 다 뭉그러뜨려서 우리 생각해보면 듣는 얘기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친구들이 주로 주변에 듣는 얘기 또는 엄마한테 자주 듣는 얘기 또는 왜 학부모 상담할 때 선생님들이 그 어머님께 해주시는 말이 있어요. 이 학생은 얘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하는 편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요런 말로 포괄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평소에 이렇게 자주 듣는 편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물리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리 선택하는 데 있어가 조금 본인이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물리를 여러분이 뭐 두려움 없이 선택했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이게 여러분한테 남은 지금 겨울방학 동안에 가장 큰 과제고 앞으로 1년 동안에 큰 과제가 될 텐데 일단 그 공부법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조언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그 물리에 대한 벽을 좀 없앨 수 있으면 물리는 훨씬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분명히 물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벽이 있어요. 화학이나 생물은 막연히 시작할 때 뭐 할 수 있어.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물리는 물리?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갖고 출발을 해요. 근데 그 물리의 벽을 쓱 없애면 사실상 물리만큼 편한 과목이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물리만큼 편한 과목이 없는데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과정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벽을 조금만 없애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물리는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실생활 물리로 바뀌었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하다못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영상 표현 장치, 지금 모니터 또는 TV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고 계실 텐데 여기 안에 색깔이 우리 뒤에 뭐 다이오드 같은 거 이렇게 배우면서 세계 구형 같은 거 배우실 거예요. 그때 얘의 원리는 뭐다? 화소라는 게 뭐고 이 안에 불이 뭐가 켜졌을 때 이런 색이 나올 거야. 그런 것들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적용시켜 보면 너무 편한 과목인데 불구하고 여러분은 막연히 물리 너무 나는 힘들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에 대한 벽을 좀 없애주시고 시작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물리는 좀 더 빨리 시작하는 게 유리합니다. 분명히 1학년 때 여러분이 배우는 융합과학이라는 게 있고요. 2학년 때 배우는 물리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배우는 물리 2라는 게 있고요. 대학교 가서 배우는 일반 물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물리 1과 2는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죠. 근데 그 내용은 융합과학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차라리 잡아버리면 3년을 고스란히 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까지 가서 다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했을 때 여러분이 훨씬 더 유리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의 친구들한테 너무 휘둘리지 말라는 말을 당부하고 싶어요. 1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겨울방학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일이 시작한 친구들이 있어요. 2학년 시작할 때 빨리 시작한 친구들, 지금 좀 문제풀이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3학년 여름방학 때 가면 특히 많이 벌어지는 일인데, 저 친구는 지금 문제풀이 하는데 나는 아직도 개념하고 있네? 내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마음이 조급해지기 하면서 본인도 자꾸 문제를 풀려고 드는데, 아니요. 물리는 사고력을 물어보는 거지 응용력을 물어보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사고력을 물어본다면 기본적인, 우리가 기본이라고 표현하는 그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있으면 물리는 쉽게 20문제 중에 아까 뭐 엄영대 선생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18문제까지는 쉽게 쫙 올라갈 수 있는 과목이고, 나머지 2개는 얘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했고 문제 푸는 스킬까지 갖고 있구나 했을 때 풀어지는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물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기본을 먼저 개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가시고 차츰차츰 그 단계를 밟아가는, 그러니까 마음을 너무 성급하게 갖지 말고 주변 친구들, 걔는 빨리 시작했으니까 빨리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아직 늦게 시작했으니까 여기를 하고 있는 거다. 본인 스스로를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습법, 공부법에 대해서 주변 친구들한테 휘둘리지 말라 꼭 당부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거, 물리 학습법.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첫 번째는 시기별로 표현해주면, 보통 지금부터 출발해가지고 6월 달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 또 7월 달까지 들어가는데 좀 길게 잡으면 8월 달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적정 수준 잡으면 7월 달까지가 딱 좋은 것 같은데 1월부터 7월 달까지는 제발 물리, 탐구는 최소한의 시간을 쓰세요. 물론 제가 탐구 과목 또 물리 과목의 선생이지만 물리를 1년 내내 쫙 계속 많은 시간 투자해서 봐라 이런 얘기하면 내가 미친놈 돼요. 분명히 수학하고 탐구는 이 점수 배분이 비슷합니다. 요즘 주요 대학은 점수 배분이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수학만큼의 공부를 하라? 그럼 내가 미친놈 되는 거라고. 대신에 1월부터 7월까지는 개념을 공부하되 주당 적어도 2과목을 선택하니까 그 한 과목당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봐줘라. 꾸준히 1년을 보는 게 필요하니까. 그러면 주당 2과목 해봐야 6시간에서 8시간만 공부하면 되겠죠. 나머지 모든 시간은 다 국영수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8월 지나가면 선생님이 다른 걸 요구할 거예요. 분명히 그때는 탐구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시간을 더 쓰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반기에 수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분명히 내가 효율적으로 빠른 요 시간에 공부해서 쉽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건 분명히 언수 외보다는 탐구 부분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탐구에서 더 많은 비분을 쓰기 위해서라도 상반기 부분에서는 시간을 제발 부탁인데 언수회를 좀 튼튼히 잡아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반기 들어가면 탐구의 시간을 배분을 늘려야죠. 과목당 적어도 6시간에서 8시간씩을 투자하셔야 돼요. 왜? 그때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문제를 풀면 본인이 풀어야 되는 문제 수가 많다 보니까 시간을 아무래도 몇 배를 더 쓰게 돼요. 그만큼의 시간을 확보하려면 상반기에 분명히 여러분은 언수회를 충분히 잡아두시라. 이게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 첫 번째 비결이고요. 두 번째는 겨울방학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보통 물리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물리는 기본이 먼저 잡히고 즉 개념이 먼저 잡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거를 병행해서 하려는 친구들도 있고 또 병행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빨리 어떻게 속전속결로 이렇게 왜 단축 강의 같은 걸 봐가지고 해결하려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 아직도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은 차분히 준비하셔도 다 원하는 만큼 성적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2학년에서 지금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학년에 3학년 올라갈 때 2학년 때 아직까지는 내신 준비하셨죠. 그렇다면 3학년 올라오면서 완전 체제를 수능 체제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 체제로 바꾸려면 수능은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하는 기출문제 유형을 먼저 파악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출문제집 같은 거 풀어보시고 그런 거를 본인이 하기 싫다면 분명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어떤 선생님부터 선생님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다 가르칠 수 있죠. 그중에서 선생님은 이런 게 나오고 이런 게 중요치 않고 이런 걸 가릴 수 있는 선생님이 정말 좋은 선생 아닌가.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여러분이 효율적인 공부를 하는데 가장 의미가 있는 시간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표현해주면 물리는 어중간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셔야 돼요. 제발 부탁인데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낮은 개념이 아직 들끓는데 모의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안 나와. 물리는 반을 공부했으면 반을 점수가 나오기를 기대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물리는 통합형 문제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문제가 섞여 나오는 거.
그럼 D는 아는데 얘를 모르면 이 한 문제는 안 풀려요. 분명히 보기 기역, 니은, 디귿 나와 있을 때 기역, 니은은 알겠는데 꼭 보면 디귿을 모르겠어. 그 디귿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벌어지는 건 보기가 두 개가 남아요. 이걸까 고민하다 요거 찍으면 항상 다른 게 답이죠. 그게 섞인 통합형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니까 물리는 전체를 봤을 때가 내가 물리를 한번 공부했네 이거지 반을 봤다고 간을 공부했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 반을 봤으면 이건 시작한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선생님이 뭐 빠르게 준비했지만은 여러분이 선생님이 했던 말들을 되짚어 보면서 조금 더 단단하게 본인의 마음가짐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선생님이 표현했던 말들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선생님한테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아서 선생님의 많은 부분을 해주고 싶지만은 여기까지밖에 표현이 안 되네요. 분명히 여러분이 선생님이 했던 말들 되짚어 보면서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마음에 또 물리를 할 수 있겠다 또 탐구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겠다 선택해야겠다 마음이 생겼다면 요 긴 시간이 여러분한테 헛된 시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올 수능에 여러분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물리의 정원재였습니다. 꼭 여러분이 수능 때 원하는 만큼의 성적을 얻길 바라겠습니다.